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설명드릴 문제는요. 여덟 번째 문제로서요. 변전실 침수 방지 대책에 대한 25점짜리 문제를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변전실 침수 방지 대책도 이거는 이것도 이제 한 25점 정도, 죄송합니다. 한 55점 정도 되면 이제 반드시 좀 정리해서 남들과 좀 차별화된 답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이것도 좀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술사가 이제 뭐 어떤 설계 프로젝트나 뭐 감리 프로젝트나 뭐 이렇게 심의나 협의 뭐 이런 부분에 다닐 때 전기실 위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문제는 이제 변전시 이래 이제 침수 방지 대책입니다. 침수 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는 이것은 이제 제가 풀어서 쓴 건데요. 이제 뭐 전기실 침수 방지 대책에 대한 마땅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맞게 이제 개요를 풀어서 이제 답안지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실 침수 방지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전력 공급의 안전성과 신뢰성 있는 공급을 위한 안전성과 전력 공급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성과 신뢰성 있는 공급을 위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변전실 침수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요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페이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정 부분이 좀 많아서 이제 저는 이제 세 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두 줄로 적은 겁니다. 그리고 두 줄로 적은 이유가 이게 세 번째 법적 근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개요에 그냥 표현해 주려고 이제 개요를 두 줄로 적고 이제 법적 근거, 항상 법적 근거가 있다면 이제 개요 바로 밑에 이제 법적 근거가 어디 있다, 그런 것들을 적어줌으로써 이제 답안지에 이제 채점관한테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점하시로 이제 공단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계속 들어가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시면 뭐 3년인가 동안 이렇게 채점이나 뭐 이런 데를 못 들어가신다고 하거든요. 출제나 이제 그런 분들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초절정 내공의 고수다라고 표현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정 근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분들은 이미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도 이런 법적 근거를 통해서 이게 답안지를 썼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답안지에 보여주시면 이제 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변전실 침수 방지 대책인데 그러면 뭐 높은 데 설치하고 뭐 건물 최고 뭐 옥상, 요새 여러분들 뭐 설계하시나 뭐 전기 안전 관리 하시나 뭐 감리하시는 분들 뭐 시공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전기실 침수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뭐 건물 옥상에다 설치하면 뭐 침수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그럼 답안지에 그냥 건물 옥상에다 설치한다, 그리고 한 줄 쓰고 답안지 끝낼 수 없잖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침수가 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인즉슨 이게 부득이하게 지하층에 설치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배치에 대한 이유라고 이제 대제목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대제목입니다. 옥상에 설치하면 모든 것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해결되지만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침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되니 그러면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침수 방지 대책이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대제목 2번에
변전실 지하 배치 이유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주자의 안전성, 스페이스 제약, 시공 및 유지 관리 비용 증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지하에 설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물 높이가 15층, 20층 되는 곳에 이제 상부에 이제 변압기나 이런 것들이 설치돼서 만약 그것들이 사고 나면 크레인으로 거기까지 붐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크레인을 올리는 걸 붐대라고 표현하는데 그 붐대가 과연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변압기도 작은 변압기는 엘리베이터에 실리는 것도 있는데요. 그 정도 규모의, 여러분들도 이제 실무에 계시지만 그런 큰 변압기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실리지도 않고 또 그 무게를 감당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하에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안전성, 그래서 이제 지하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요. 스페이스 제약입니다. 전기실 1층에다 전기실을 설치하면 좋은데 그 건물주가 그 전기실을 1층에 놓겠습니까? 거기 임대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 건물을 지었으면 거기서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전기 설비를 1층에다 놓은 대한민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페이스 제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공간을 사용하면 좋은데 그런 공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니 이런 스페이스 제약이 있다. 이걸 두 번째 제목으로 뽑은 겁니다. 그리고 시공 및 유지 관리 비용 증가. 이거는 이제 높은 건물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높은 건물에 설치되었을 때 그런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공 및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적은 겁니다. 이제 변전실 지하 배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침수 원인 및 영향입니다. 어떤 것들이 왜 어떤 원인이 있고 그러면 침수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 이것도 답안지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은 당연한 얘기죠. 원인은 당연한 얘기예요. 비가 많이 와서 환경적 영향, 집중호우, 빗물 유입, 지하 변전실 침수된다, 이런 원인이죠. 침수가 되는 원인이 누가 수돗물을 틀어놔서 변전실이 침수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경적 영향이다, 집중호우다, 빗물이 유입된다, 지하 변전실이 침수된다, 이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침수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데, 영향은 수변전 기기가 당연히 파손되겠죠. 이게 파손됨으로써 정전이 발생하고 실무에 계시지만 뭐 변압기, 뭐 파워퓨즈, COS, 뭐 VCB, ACB 뭐 이런 것들이 고장나서 교체하는데 그게 뭐 1시간 만에 교체되나요? 그 제품 사와야 되지. 그것을 시공할 수 있는 전기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지. 또 한전 당연히 한전은 정전됐으니까 정전돼 있겠죠. 정전 뭐 그런 부분. 또 물도 치워야 되고, 물도 배수해서 치우고 파손됐기 때문에, 제가 전기실 침수된 것에 대해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 비상용 발전기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쇼트 나서 터지는데 그 황산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거 못 들어가요. 그래서 환기팬 설치해서 이제 그 냄새를 다 빼고 물 빼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전기실 그 수변전실 위주로 청소하면서 유지보수가 들어갑니다. 유지보수가 들어가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계속 바닥 청소하고 환기하고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거 3, 4일 걸려요. 제 기준으로는 3, 4일 걸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문제에 물어본, 이제 나는 침수 대책을 쓰겠다. 이게 이제 그거의 답안입니다. 이제 침수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 위에 쓴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암기하려고 이제 두음 문자를 표현해서 쓴 건데요. 뭐 암기는 여러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잘 외워지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서브노트 공부하다 보면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두음 문자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 블록 자체가 그냥 머릿속에 탁탁 떠오릅니다. 그냥 이게 그냥 서브노트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러니까 하도 많이 봐서 전기 기사 볼 때 그냥 문제 봐도 똑같이 나오는 거는 답 2번에 뭐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꼭 풀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에 그 문제가 딱 보면 이거 똑같이 나왔네? 머리에 그냥 떠오르듯이 이것도 이제 서브노트도 계속 보시다 보면
이렇게 두음 문자로 처음에서 외웠지만 뭐 제가 들은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그냥 서브노트가 머릿속에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싹싹싹싹싹. 그래서 그 이런 블록들이 그냥 탁탁탁탁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많이 봤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만큼 많이 봤다 해서 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다 이런 건 아니고요. 꾸준히 시간을 두시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이 서브노트가 작성되면 이렇게 시간을 두시고 이렇게 계속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되고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뭐 암기에 대한 부담이다 이런 것들은 크게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침수 방지 대책은 첫 번째 지하 변전소의 계급부 높이를 결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변전소와 전력부 연결, 그리고 뒷장에 나오겠지만 세 번째 변전실 구조, 네 번째 배수 펌프 및 집수정, 다섯 번째가 배수 펌프용 간선, 여섯 번째가 뭐 누전 차단기 이제 정전 방지, 일곱 번째가 이제 비상 조명 및 안내 표시, 여덟 번째가 경보 방송, 아홉 번째가 이제 설계 단계 시 고려,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9가지의 중제목을 뽑아서 나는 침수 방지를 하겠다 해서 적용한 겁니다. 설명드리면 침수 방지 대책인데요. 이제 지하 변전소의 계급부 높이 결정. 이거는 이제 아까 법적 근거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는 그 법규를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법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나 서브노트를 작성할 때는 어느 법규에 있는지 반드시 찾아보시고 관련 법규의 내용을 인용해서 답안지에 적어주시면 좋은 답안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적은 거고요. 설명드리면 변전소의 계급부 예상 침수 높이 이상 설치 및 방수판, 방수문을 설치한다. 그래서 이제 물이 유입되는 걸 이제 막겠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법규에는 방화문 여닫이 방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은 전력구 방향으로 여닫는 이제 형식의 방화문을 설치하겠다.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두 번째는 변전소와 전력구 연결입니다. 이 변전소와 전력구 연결은 일체식 구조로 하여 연결부를 통한 이제 누수를 방지하겠다. 그 연결부를 통해서 물이 들어와서 그쪽 부분에 뭐 침수가 됐는데 그쪽 부분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결부 없이 일체식으로 하겠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답안지에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중제목인데요. 이제 변전실 구조죠. 변전실 구조인데요. 여러분들 그 수배 전반 이게 수배 전반이고요. 이게 저거 콘크리트 이게 묵은 콘크리트 친 거죠. 이게 묵은 콘크리트인데 이거를 이제 이 높이를 이제 200mm라고 적었는데 이제 약 20cm 이상 띄어서 그러니까 그 묵은 콘크리트 이 높이도 있는데 이것도 10전 정도 됩니다. 10cm 정도 되는데 또 여기도 좀 높게 해서 빗물이 유입됐을 때 그 침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묵은 콘크리트 치고 수변전 설비도 약간의 높이를 두어서 이렇게 기기를 설치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변전실 많이 가시다 보면 옆에 여기 배수로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빗물이 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로 이 수변전반 설비 여기에 뭐 LBS 뭐 ACB 뭐 많이 있겠죠. 여기 좀 그림에 다 표현할 수는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그림에 이게 뭐 설명드리면 LBS 뭐 VCB 뭐 파워퓨즈 MOF 어쩌고 저쩌고 막 적으면 그거 적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수배 전반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전기실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옆에 배수로 있습니다. 배수로. 이게 다 20cm거든요. 그래서 이제 20cm 이제 폭은 한 10cm 정도에서 이제 빗물이 유입되면 이게 높이차를 두어서 이게 집수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집수정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집수정으로 또 집수정도 이 가로 세로 폭이 200mm 그러니까 2m입니다. 2m. 그래서 이 집수정으로 물이 유입되면 이 물이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물이 어느 정도 유입되면 이 센서
이 전극봉 뭐 누구 전극봉도 있고 별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는 뭐 오뚜기 스위치 뭐 이런 거 설치해갖고 이 센서가 감지되면 이 물을 이제 밖으로 배출하는 그 부분에 수변전 그 평면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모터는 1, 2기라는 말은 A 모터, B 모터가 있다.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해 준 거고요. 센서로 감지하겠다. 역류 방지 밸브가 있다. 이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변전실 상부는요, 수도, 가스, 소방 배관이 없도록 한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것도 이제 적어준 겁니다. 그리고, 수배 전반 높이 이 패드를 치는, 묵은 콘크리트 패드 치는 것은 200에서 300mm의 높이로 한다. 그리고 배수로, 이 집수정 규격은 가로, 세로 폭, 2m, 2m씩 해서 충분한 물이 유입돼서 이쪽으로 피해가 없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밖으로 배출한다. 이 내용을 변전실 구조 도면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중제목에 설명드릴 문제는 이제 배수 펌프 및 집수정인데요. 이 부분은 두 번째 강의에서 배수 펌프 집수정을 이어서 설명드리고 이제 결론까지 설명드리면서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를 이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